한기총과 한교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까지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면류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해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한기총 한교연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 기관이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통합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기총과 한교연은 지난 4일 작성한 통합 합의문을 기반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을 한국교회 앞에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분열을 불식하고 새로운 거듭남과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는 말씀 명령과 시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은 하나님과 대한민국 교회 앞에 하나로 통합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교연도 합의문에 기록한 조건에 맞춰 통합을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통합 절차는 양측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위임한다. 7.7 정관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 가입 교단은 그대로 받고 이후 교단은 필요하면 심의한다. 직원을 승계한다. 다락방 소속 교단은 탈퇴한다 등입니다. 오늘의 통합을 위한 선언은 그동안 양 기관의 모든 노력이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위 합의문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세부 사항 조율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첫걸음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고 성공적으로 양 기관이 통합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는 이달 들어 급물살을 탔습니다. 4일 양측 대표회장이 만나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고 한기총이 7일 임시총회에서 통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광수 목사는 11일 연합단체나 교단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한기총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교연은 실질적으로 다락방 류광수 목사 소속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해야 하지만 통합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91일이 지났습니다. 목포에선 세월호 조사 작업 준비로 분주한데요. 광화문 광장에선 3주기를 앞두고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가슴에 피어난 노란 리본으로 돌아온 것만 같다.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노래로 가득 채워집니다. 삶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열린 기독교 광장문화제에는 세월호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성도들이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떠나보낸 이후의 삶을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평범했던 일상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이지만 모공소와 공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엄마들끼리 그 안에서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웃고 울고 그 공방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피난처 같았어요. 거기서는 정말 큰 소리로 웃어도 저희들끼리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엄마 공방이에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안산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데요. 최근 예수님의 십자가와 면류관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송번수 작가의 전시 송번수 50년의 무언극에선 우주 빛이 있으라, 10계명 등 상처와 고난을 의미하는 가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시를 짜는 타피스트리 기법을 통해 제작된 송 작가의 가시 연작은 가로 세로 4m의 초대형 작품인 미완의 면류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미완의 면류관은 면류관의 일부를 미완으로 남겨 예수의 고난과 사랑에 관객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송 작가는 만일 순탄한 삶을 살았다면 가시가 작품의 주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종교는 어려운 삶의 과정을 극복하는 원천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6월 1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과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 국내외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는 현재 복음의 전함이 진행 중인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홍보하며 광고 선교 사역을 적극 후원키로 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구티비 방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며 구티비 해외 기도원정대 사역에도 광고 사역을 통해 후원할 계획입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다양한 선교 사역이 각자 이루어지는 것보다 서로의 뜻을 모아 진행된다면 강력한 복음이 일어날 것이라며 구티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비전을 하루빨리 이루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복음의 전함은 문화와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광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란 광고를 제작해 강남역과 홍대 일대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며 해외 복음 광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타칼로그어, 영어, 일본어 등의 다국어 광고를 제작하며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배우 김영애 씨 이야기입니다. 배우 김영애 씨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9일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연기를 놓지 않던 김 씨는 지난 2월 KBS 드라마 월계수양복점 시사들 마지막 촬영을 힘겹게 끝마쳤는데요. 드라마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영애 씨는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로 종횡무진 활약했던 김 씨는 황토팩 사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요.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차인표 씨는 김영애 씨가 모든 후배에게 귀감이 되신 분이었다며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셔서 편안히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인기 작곡가 용감한 형제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용감한 형제는 빅뱅의 거짓말, 마지막 인사,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등 수없이 많은 히트곡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한 달 저작권료만 20억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감한 형제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모태신앙인 것을 밝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겉은 열어도 좀 따뜻한 사람이다, 인간미 있는 사람이다. 꼭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고. 현재 용감한 형제는 일주일에 한 번 탑골공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밥차 30대를 마련해 자선사업을 펼치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2,000원이 부담스러운 가격이셨어요? 저한테요? 저한테 2,000원 부담스러웠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조용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셰핑콰이어의 찬양사역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4년 창단한 셰핑콰이어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위한 찬양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셰핑콰이어는 지난 2일 광주 백운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에 참여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뉴스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 스노가 한반도로 향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배치된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을 시사한 겁니다. 반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통상적 작전의 일환이며 특별한 군사적 목적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특별한 신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 시점에선 가장 신중한 조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9.2mg 증가했을 때 사망률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심혈관계 질환자의 사망률은 7%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도 미세먼지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지난해만 65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11.6%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최근 5년 새 눈에 띄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M4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은 취업과 연애, 결혼과 꿈을 포기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20대 남성은 우울증 지수가 늘었고 자살률도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과다한 음주와 흡연율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 고민과 스트레스, 불안으로 20대 정신질환 문제가 심화됐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물을 볼 수 없었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현장의 사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주본의 아랫부분은 불에 그을린 모습입니다. 상주본의 소유자로 사진을 공개한 배익기 씨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일부가 타버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화재청은 2011년 상주본에 대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바 있습니다. 배 씨는 2년 전 1,000억 원을 주면 상주본을 내놓겠다며 문화재청과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이 해례가 발견되기 전까지 일제는 한글이 화장실 창살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한글을 평가절하해왔습니다. 경희대가 특별한 장학기금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일평생 우동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김복순 할머니가 장학기금의 주인공인데요. 경희대는 김복순 장학기금을 만들어 매 학기 2명씩 장학생을 선발하고 1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세상을 떠난 김 할머니는 전 재산으로 갖고 있던 2억 7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대학에 기부하고 자신의 시신은 연구용으로 경희대 의료원에 기증했습니다. 또 2002년엔 현금 8,800만 원을 경희대에 기부했습니다. 경희대는 김 할머니의 둘째 딸 신명희 씨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시리아 어린이들의 잃어버린 6년이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난 4일 시리아에서 일어난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 27명이 숨진 참사에 대해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피해 아동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전쟁 당사자들이 이 비극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YMCA 회원들이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탄핵 정국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과 적극적 사회참여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행동이 기독교 가치를 한국 정치 상황에 대입해 설명한 정책 자료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발간했습니다.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 생태환경으로 분야를 나누고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대선 행동은 기독인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돕는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부활절을 맞아 16일 오전 11시 생명보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생명보듬 걷기 대회는 서울 성북구 맑음샘 광천교회를 시작으로 장이와 월곡동 일대를 돌며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